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요리사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I'm Adrian.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드리안입니다. 요즘 선생님, 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나서 막 네. 에너지가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나른해지잖아요. 네, 그게요 춘곤증이라는 거예요. 아. 봄 되면 우리 몸이 나른해지게 되어 있어요. 비타민도 필요하고 영양도 필요하고 우리 몸이 봄이 찾아왔기 때문에 몸이 깨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는 무슨 요리가 몸에 좋은 건가요? 그래서 봄에는요 조 브라더스가 꽉 잡고 있는데 조기하고 조개를 드시면 네. 우리 몸이 굉장히 좋아져서요. 오늘은 조개 중에서도 제일 큰 키조개하고요. 그리고 두릅이라는 거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 할 거예요. 와우, 저는 키조개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뭐 두릅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일단 다 같이 재료 한번 보시죠. 씹을 때마다 바다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쫄깃쫄깃한 키조개와 봄향이 가득한 두릅의 만남, 키조개 두릅볶음. 지금부터 재료 소개할게요. 주 재료로는 키조개 4개, 회주 4개, 두릅 200g, 칵테일 새우 10마리, 실파 6줄기, 다진 마늘과 오일 1큰술, 밀가루 3큰술, 버터 반 큰술, 우유 1컵, 생크림 3분의 2컵, 양송이버섯 10개, 계란 노른자 1개, 그리고 소금과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Welcome back everyone. We are now going to cook. 이제 요리 한번 네. 해볼 텐데요. 네. 일단 한번 두릅하고 네. 이 키조개 맞죠? 네네. 엄청 크네요. 네. 와. 키조개는 왜 키조개라고 하냐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왜 쌀을 이렇게 까부르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불에다가 오줌 싸면은 키를 딱 씌워주는데 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뭐 얼굴에, 머리에다가 딱 쓰고, 그리고 가서 이제 소금 얻어오는 거였거든요. 그게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커요. 얼굴만 해요, 얼굴. 네. 진짜. 그렇죠. 너무 커. 물 아이고, 쏟아진다. 물도 들어있네요. 그래서 요거, 네. 예, 이거 키조개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두릅은 이렇게 닦아놨는데, 두릅은 어떤 거 사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요, 황산화 작용도 해주지만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봄에 이거 두릅 드시고 나면은요, 웬만한 사람은 가서 장작을 팰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건강해지니까 요 두릅 드시면 좋고, 두릅은요, 얘가 또 아주 성질이 급한지 내 생각에 일주일 안에 다 자라요. 그래서 요 두릅이 이렇게 나올 때 나중에 너무 자라면 오랫동안 먹을 수가 없는데, 네. 두릅의 단점은 오래 보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염장해가지고 조금 먹는 방법이 있고 네. 제일 좋은 거는 봄에 이렇게 새싹이 났을 때 새순을 먹는 거가 몸에 에너지와 이제 활력을 주겠죠. 아니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아니, 까치도 있고 아유, 해서. 그럼 이거를 누가 먹어요? 이거는 바보도 안 먹어,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거는 버리는 건데, 아, 요거는 제가 위에만? 깨끗하게 닦아서 그냥 화면에서 두릅이 조금 예뻐 보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고, 원래는 요 정도 상태 다 닦았어요. 닦아가지고 끝에 요것만 떼어내고, 요 아. 상태에서. 네. 난 밑에까지 이렇게 껍질 아우, 벗겨가지고 아니요. 이건 줄 먹는 거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두릅은요, 이뇨작용에도 좋고, 네. 우리 몸을 되게 편하게 해줘요. 오케이. 그리고 통풍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도 두릅 네. 뿌리 삶아 먹는 거예요. 윗부분을. 네. 이거는 쓰지 않아요.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오늘. 네. 아주 특이하게 생겼네요. 두릅은 여기 약간 쌉쌀한 맛이 있어가지고 봄에 나른할 때 먹으면 최고로 좋아서 한국에서는 주로 어떻게 많이 먹냐면 끓는 물에 이걸 슬쩍 데쳐요. 그러면 숙취라고 하거든요. 익혔다고. 네. 그리고 벌써 손에 가시 찔리잖아요. 이건 싱싱한 조심해야 거예요. 돼요. 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고추장에다가 무쳐 먹기도 하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 다 됐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다 안 쓰는 거고요. 이렇게 놓고 이거 사실 접시. 오늘 가시가 있다고 해서 요리 못할 것 같아서 다칠까봐.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네, 그냥 반만 갈라주세요. 반으로요. 네, 이렇게 밑동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네. 밑에만 잘라야지 위까지 자르면 입이 잘라지니까. 반으로? 이렇게. 아, 밑에만? 네, 밑동만. 네, 밑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폐주는요, 제가 그냥 2개는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저쪽에 2개는 깨끗하게 닦아서 넣어놨어요. 네. 그거 좀 한번 주세요. 이건 접시에 담을 거고요. 드릴게요. 네. 오. 예. 이건 열려 있네요. 네. 그래서 폐주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큰 조개는 처음 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야. 이제 폐주 요거는 이제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가지고 요쪽에 폐주의 요 부분이 있죠.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요. 요거 안에는 내장은 내가 제거했는데 여기 피막 같은 얇은 막이 있어요. 네. 그 막은 떼어내는 거예요. 요렇게. 아, 떼어낸 거가 저 앞에 폐주 이거요? 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여기에다가 뺀 거예요? 예, 새끼 같은 거 이렇게 새끼 저기 뭐죠? 그 지푸락 같은 걸로 끼워갖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큰 폐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은 요거는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내장은 뺀 다음에 종종종 썰어가지고요. 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그래야지만 질겨지지 않고 시원한 맛이 나와서 한 입을 딱 먹었을 때 캬, 이 소리가 나는 거지. 처음부터 끓이면 키조개 이거는 가죽 같아가지고요. 여보 입 빠졌어요.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떼어낼게요. 잠깐만요. 아니 이따가 이거를 접시로 이용해도 될 것 아, 같아요. 오늘 접시로 이용할 네, 거예요. 예쁠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아드리아는 눈치가 빨라서야 뭐든지 잘해요. 아 진짜요? 예, 진짜로 오늘 그릇으로 이용할 거라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끓는 물에다가 네. 요 컵을 요거를 다 닦아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요거를 끓는 물에다가 데쳐낼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소금 이런 거 안 넣어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살짝 데치는데 네. 이렇게 데치면은요 살짝 쓴맛이 빠져요. 쓴맛이 빠지고 맛있는 맛은 딱 감춰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데쳐갖고 초고추장에 그냥 찍어 먹을 때는 뜨거운 거 넣었다고 아 싱싱한 거라고 좋다 이러고 딱 꺼내 놓으면은 새카매져요. 그건 어디 물에? 얼음물에. 그래서 얼음물에 넣었다가 딱 꺼내갖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게 해서 찍어 먹어야 맛있겠죠. 볼 하나만 주세요. 네. 근데 두릅은 네. 그 어디서 자라요? 이 산에서 자라요? 아니면 그러니까 나무, 두릅이 나무예요. 나무예요? 네. 땅에서 자라는 거는 땅두릅이라 해가지고요. 키가 더 커가지고 더 이렇게 살쪘고 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가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네. 그럼 외국에도 있는 건가요? 없어요. 이게 동남아에만 있는 것 같아요. 동남아. 네. 그럼 이거 말고 만약에 그 외국에 계시는 분은 딴 네. 아, 이거 말고 넣어야 될 게 딱 있죠. 아스파라가스. 아. 기가 막히게 어울려요. 아주 예쁘거든요. 아스파라가스 넣어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릅 없으면 아스파라거스 사용하시면 돼요. 아스파라가스 긴산이라는 거가 아스파라가스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봄의 피로를 잡는데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네. 오케이. 네, 행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닦을게요. 그래서 요것도 다 썰으세요. 폐주. 네, 폐주를 이렇게. 이걸 네,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요 그럼 사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렇게 네. 이 폐주는 크니까요. 키조개에서 떼어낸 거고요. 그 정도 폐주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제 네. 생각에는 이렇게 큰 거를 반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개처럼. 그쵸? 아, 어쩐지 이게 좀 작아요. 글쎄, 좀 그 생각이 좀 살짝 드는데 뭐 그냥 조그만한 폐주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폐주를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치는데 만약에 입맛이 없어가지고요 폐주를 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싶다 이럴 때는 폐주를 데칠 때 그냥 데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오늘 양념하니까 되지만 이럴 때는 레몬 한 쪽이요. 레몬 한 쪽을 넣고 폐주를 넣고 한 번만 살짝 째려봤다가 꺼내야지만 폐주가 맛있지 오랫동안 넣으면 질겨가지고요 가죽같이 되는 게 폐주예요. 그래서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빼는 이유는 모든 이 해물 종류는요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 빼주면은요 부유물이 빠져요. 잡냄새가. 네, 그래서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넣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여기 이런 조개 같은 예. 거 안에 가끔씩 이제 바닷물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네. 모래도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씹을 때. 예, 예.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그거는요, 큰 볼에다가 소금을 조금 집어넣고 까만 봉투를 덮어놓으면은 얘네들이 바닷속인 줄 알고 마음이 쫙 릴렉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감을 토해내요. 토해내니까 그렇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네. 진짜라니까. 네. 아니, 믿어요. 제가 조개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두워서 이렇게 하면요. 씌워서? 어두워서 이제 근데 불빛이 딱 비춰지면 조개들이요 다들 입을 이렇게 벌려요. 깜깜해지게 입을 다물고 있고 깜깜해지면 입을 벌리고 있고 죽으려고 하면 입을 벌리고 있고 그래서 상태를 딱 보면 알아요. 예.
아, 죽으려고 하면 입을 벌려요? 그러면 죽기 전에 막 입이 벌어진 것도 있고 막 닫아진 것도 있고 죽는 건 맘대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요. 한 번만 좀 뒤적여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살짝. 네. 그리고 이렇게 키조개 싱싱한 거는요, 회로 드셔도 참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그런데 회로 드실 때는 노하우가 냉동실에다가 청주를 뿌려가지고 아니면 화이트 와인을 뿌려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얇게, 떡국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장에 찍어 드시는 거죠. 고추냉이 간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볶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볶을 때 양송이, 이거랑 같이? 네, 그거는 빼버리고요. 네. 양송이만 반만 잘라주세요. 그래요? 송이를.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반으로요? 반만.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은 팬에다가요. 다진 마늘하고 포도씨오리를 넣고 먼저 향을 내요. 네. 네. 이렇게 향을 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 키조개하고요. 새우를 살짝 볶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빈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가요. 마늘 향이 올라왔을 때 하고 그냥 마늘이 날마늘이었을 때 하고 맛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요리 잘하는 방법은 큰 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 돌불에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조그만 거 간발의 차이 같지만 이렇게 향이 올라오게 해가지고 볶아주면 저 새우도 주시겠어요? 네. 이거를 칵테일 새우만 이렇게 먼저 주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살짝만, 마늘 향만 들어갈 정도로 살짝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지 맛있어지거든요. 이렇게 넣고, 요거 다 됐어요. 이게 다 됐고요. 네. 나머지 이제 소스를 버터 좀 주시겠어요? 네. 버터하고, 버터. 네. 버터하고요. 몰라. 독일 말로는 뭔지 아세요? 몰라요. 부터. 버터가 부터, 예. 부터. 소스가 소세. 부터. 소세. 소스. 와, 쉽네요, 네. 도구는. 네. 도고, 비슷하잖아요. 아니, 도고는 그냥 발음 끼고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아니, 네. 선생님 영어부터 하시죠. 아, 그래요. 맞아. 맞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욕심이 와서 벌써 도구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아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밀가루를 갖고 버터를 넣고 만드는 거를 루라 그래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우유를 주세요. 우유. 우유. 예, 우유는 가볍고 생크림은 무겁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끓여요. 다 됐어요. 네. 생크림은 이따가 예, 나중에 나중에? 계란 노른자하고 같이. 같이. 그리고 파도요. 네. 한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3cm. 네. 오케이. 그러면은 우유하고 밀가루를 넣으면은요, 이게 나중에 꺼룩해지거든요. 이렇게 농도가 돼졌어요. 이렇게 돼질 때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넣고 볶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와우. 수프처럼 됐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양송이, 버섯, 아주 빠른 속도로. 네, 양송이, 이야. 네, 그리고 파는 나중에, 그죠? 그리고 두릅 주세요. 두릅. 네, 뭐라 그랬어요, 지금? 두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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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까 공부 계속 해가지고. 아니, 아까부터 아까- 뭐 더럽다고 계속 이거지. 그게 아까도 계속요. 두릅이라고 하니까 드릅 그래갖고. 두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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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힘들어요, 발음도. 그래, 이렇게 놓고. 됐죠? 네, 이거 생각외로 색깔도 맛있어요. 예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네.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익히면서요. 소금하고 후추로 간을 할 건데, 소금하고 후추는 그렇게 안 들어가도요. 네. 그 조개 자체에 그 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물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간을 안 해도 좀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후추 약간 조금 이렇게 넣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네 이렇게 생크림 한번 넣어주시고 파는 마지막. 파는 마지막에 그리고 여기다가 노른자요. 노른자는 왜 넣으시는 거예요? 원래 저기 뭐죠 스파게티 할 때도 마지막에 노른자 맞아요. 넣으면은요 위에다가 탁 이러면은 맛이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맛이 되게 깊어지거든요. 저는 이 상태에서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파스타 삶아요. 파스타 중에서 펜네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좀 옆으로 사선 놓게 알아요. 그거 삶아가지고 같이 마지막에 섞어줘요. 그래서 아까는 만들면서 나는 네. 이 무슨 그 파스타 소스 만드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색깔도 약간 비슷하고 그쵸? 예. 이렇게 약간 크림 소스 있잖아요. 파스타 만들 때 크림 네. 소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해물 파스타 크림 소스. 예. 그래서 파스타 삶아서 네. 넣어서 드시면 아주 근사해지죠. 예. 뭐 드릴까요? 이제 다 완성했어요. 네, 파만 넣으면 되죠. 네, 파만 넣으면 되는데 파는 나중에 넣어도 되고요. 저 그릇 좀 주시겠어요? 그릇에 담게요. 오케이. 이야, 아들이한테 한번 담아보세요. 그럴게요. 네, 스푼으로. 네. 요 컵은요, 키조개는요, 아까 뜨거운 물에다가 바짝 넣어가지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넣으면은 근사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만 하면 되겠죠. 네. 네, 와, 이렇게 넣고, 배고파요. 네, I am very hungry. Very, very hungry. 네.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아주 근사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누가 왔을 때도 그렇고요. 봄철에 한번 이렇게 두릅 넣어가지고 한번 해서 드시면은요. 제가 오늘 파스타랑 안 넣은 이유가 요거만 하셔가지고 밥이랑 드셔도 맛있어요. 네. 네. 밥이랑 드셔도 맛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넣고요. 빵만 구워서 옆에다가 몇 개만 놔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바게트 빵이요. 마늘빵 해놓으면은요. 이 소스 찍어가지고 다들 너무너무 엔조이 하니까 일부러 제가 이렇게 파스타 같은 거 일부러 안 했거든요. 네. 그 요 위에다가 이제 파만 뿌리면 돼요. 예, 이렇게 올려만 주시면 그냥 근사하게 다 완성이 돼요. 예, 네, 이렇게 해서요 두릅을 올린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네. 같아요. voilà, voilà, voilà. 키조개 두릅볶음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레시피 다이어리. 충곤증을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식탁. 쫄깃하고 고소한 키조개 두릅볶음 만드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키조개 폐주는 내장을 떼어낸 후 먹기 좋게 썬다. 두릅은 너무 크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여 억센 밑동을 잘라내고 끓는 물에 넣어 두릅이 파란색이 돌 정도로만 살짝 데친다. 키조개 폐주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다. 양송이는 반으로 잘라 넣는다. 다진 마늘 1큰술, 오일 1큰술을 넣고 향이 나도록 볶다가 새우와 폐주를 넣고 다시 한번 살짝 볶는다. 팬에 밀가루 3큰술과 버터 반큰술을 넣고 볶다가 우유 1컵을 넣고 멍울 없이 풀어 끓인다. 볶아놓은 폐주, 새우와 두릅, 그리고 양송이를 넣은 후 생크림 3분의 2컵을 넣고 뒤적이다가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후 계란 노른자 1개를 넣는다. 뜨거운 물로 씻어낸 키조개 껍데기를 그릇으로 활용해 예쁘게 담아낸다. 마지막으로 송송 썬 실파를 뿌려낸다. 싱숭생숭한 봄바람이 불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오늘의 행복한 식탁. 키조개의 쫄깃함과 두릅의 향이 입안 가득 행복을 전해주는 키조개 두릅볶음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처음 네. 먹어보는 거잖아요. 또 기대가 되고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짧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봄날에 좋은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그러면 일단 핵심부터 한번 네. 먹어볼게요. 이거랑 두릅하고 그리고 큰 거. 네. 이거랑. 오케이. 이거랑 그리고 새우 하나. 네. 짠. 다 같이 해서 보세요. 오.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봄철에 입맛 없을 때 건강도 좀 찾을 수가 있고 좀 그 춘곤증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재료들이에요. 바로 이 바다 향도 있고 네. 쫄깃쫄깃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아주 잘 어울려요. 네. 너무 좋은데요? 와, 선생님 제가 오늘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내보세요. 넌센스 퀴즈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저 잘 맞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최 씨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성이 뭘까요? 하시요. 하씨요? 네. 왜요? 하나님이니까. 아, 아니죠. 그럼 뭐예요? 주 예수님이잖아요. 주 예수님. 그러면 주 씨잖아요. 주 씨.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답은 모르고 그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깨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 안 하다가 오전에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날을 잡아서 금토 또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번 주는 커피를 안 드시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하던 안 하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주께서 정말 저희들을 기억하고 또 고난 주간을 잘 보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해지고 또 우리 안에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돼야 되는데 이번 주간은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고난 주간답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조심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될 때까지 네. 우리 열심히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쭉 네. 네, 최신의 행복한 식탁은 계속될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Bye bye.